안녕하세요. 건강한 스푼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들어서 혹시 예전보다 기억력이 좀 흐릿해진다, 뭐 깜빡깜빡한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계시지 않나요? 많으실 거예요. 네. 그렇죠. 문득문득, 혹시 나도 치매는 아닐까? 이런 걱정이 들 때도 있고요. 네,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 진료실에서도 정말 많이 뵙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런 마음 저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사실 우리 뇌 기능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떨어질 수 있다고 해요. 네, 그럴 수 있죠. 생물학적인 변화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나이 탓만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뇌는 사용하지 않아서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확합니다. 뇌도 근육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안 쓰면 약해지는 거죠. 아, 근육처럼요. 비유가 확 와닿네요. 네. 그런데 더 좋은 소식은 뭐냐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얼마든지 다시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희망이 있는 거죠. 아, 정말 희망적인 이야기네요.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군요. 그럼요. 절대요. 그래서 오늘은 경력이 50년 이상 되신, 그것도 지금 83세인데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하시는 신경외과 의사 선생님의 경험, 그리고 또 최신 뇌과학 연구,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뇌를 젊게 유지하는 비결을 좀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뇌가 왜 나이 드는지, 그 진짜 이유부터 시작해서 네. 우리 뇌가 평생 변화할 수 있다는 그 놀라운 비밀, 뇌 가소성이라는 것도 알아볼 거고요. 네, 뇌 가소성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집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아주 실용적인 뇌 훈련 방법, 특히 단 3분 만에 뇌를 깨우는 특별한 운동법까지 오늘 핵심만 쏙쏙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나이 들면 기억력 떨어지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이게 정말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입니다. 제가 50년 넘게 진료 현장에서 정말 수많은 분들을 만나뵈면서 느낀 건데요. 네네. 뇌기능 저하가 나이 그 자체 때문이라기보다는 뇌 활동의 단조로움, 그리고 새로운 자극의 부족, 여기서 오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아, 단조로움과 자극 부족이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뇌는 근육 같아서 쓰지 않으면 약해져요. 신경세포들 사이의 연결, 그걸 시냅스라고 하는데 이게 활발하게 사용되지 않으면 점점 줄어들거든요. 이걸 가지치기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아, 나무 가지치기처럼 불필요한 연결은 정리된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효율성을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너무 안 써서 필요한 연결까지 약해지는 경우죠. 특히 은퇴 후에 활동량이 확 줄어들고 매일매일 비슷한 일과만 반복하고 TV만 계속 보신다거나 네, 편하긴 하죠. 편안하지만 뇌 입장에서는 새로운 연결을 만들거나 기존 연결을 강화할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오히려 뇌 기능 저하를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편안함이 오히려 뇌에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어느 정도의 건강한 자극은 뇌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그럼 교수님, 이미 좀, 내 뇌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 좀 떨어진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다시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이게 정말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럼요, 물론입니다. 바로 여기서 뇌 가소성, 뉴로플라스티시티라는 정말 놀라운 뇌의 능력이 등장하는 겁니다. 뇌가소성.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게 뭐냐면 우리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심지어 80대, 90대가 되어서도 새로운 환경이나 경험에 적응하고 또 학습을 통해서 스스로 신경 연결망을 재구성하고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와, 80대, 90대에도요? 정말 놀라운데요? 그렇죠. 흔히 뇌세포는 한 번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남아있는 뇌세포들이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기능을 재편성할 수 있습니다. 마치 도로가 공사 때문에 막혔을 때 우리가 다른 길, 우회로를 찾아서 목적지까지 가잖아요. 네네, 그쵸. 뇌도 비슷해요. 어떤 기능이 좀 약해지거나 손상되더라도 훈련을 통해서 그 기능을 대신할 새로운 신경회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정말 뇌가 스스로 길을 찾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여러분의 뇌가 죽어가거나 멈춰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깨워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떻게 깨우느냐, 즉 훈련입니다. 아, 깨워주기를 기다린다. 이 표현이 정말 와닿는데요. 그럼 그 잠자는 뇌를 깨우려면 어떤 자극, 어떤 훈련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새로움과 도전입니다. 새로움과 도전이요? 네, 너무 쉽거나 매일 반복해서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익숙한 일들은 뇌를 충분히 자극하지 못해요. 이미 만들어진 길로만 계속 다니는 것과 같죠. 네, 편하긴 하지만 발전은 없겠네요. 그렇죠. 반면에 뭔가 새롭고 이건 좀 생각해야 하네, 약간은 어렵네 싶은 그런 도전적인 활동을 할 때 뇌가 정말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 약간의 어려움이 오히려 약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는데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도파민요? 네. 그 쾌감 느끼게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쾌감, 보상과 관련이 깊은데 이게 동기부여를 높이고 학습 능력과 기억력 형성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즐거움이 뇌를 더 배우고 싶게 만드는 뇌의 재설정 버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와, 뇌의 재설정 버튼이라니 재밌네요. 그럼 어떤 활동들이 그런 새롭고 도전적인 활동에 해당될까요? 거창한 걸 해야 하나요? 아니요, 전혀요. 꼭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나에게 새롭고 약간의 노력이 필요한가 하는 점이에요. 예를 들면 평생 안 쳐본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다거나 네? 아니면 외국어 단어 하루에 한두 개씩 외워보기, 새로운 요리 레시피에 도전해보기, 아니면 그림을 그려본다거나 뜨개질을 배운다거나 이런 것들이죠. 생각보다 일상적인 것들이네요. 네. 핵심은 완벽하게 잘 해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합니다. 서툴러도 괜찮아요. 이거 어떡하는 거더라? 하고 생각하고 시도하고 실패하고 다시 해보는 그 모든 과정이 뇌신경막을 자극하고 강화시키는 훌륭한 훈련이 되는 겁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과정 그 자체. 기억해야겠네요. 자, 이런 기본적인 원리들을 바탕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83세 현역 의사 선생님이 본인의 50년 넘는 임상 경험과 또 최신 연구 결과들을 녹여서 만든 아주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단 3분,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뇌의 여러 중요한 영역들을 효과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루틴이라고 하던데요. 시간도 적게 들고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누구나 집에서 바로 할 수 있다고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게 정말 큰 장점이죠. 돈 들일 필요 없고요. 당연히 부작용 걱정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이 방송 보시면서도 따라하실 수 있는 그런 5가지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와, 5가지 동작이요? 3분 안에요? 네. 총 3분이면 충분하고요. 그냥 막 만든 게 아니라 뇌 주요 기능 영역들, 예를 들면 양쪽 뇌의 협응, 전두엽의 실행 기능, 또 감각 처리 능력, 신체 조정 능력, 감정 조절 능력까지 이런 것들을 골고루 자극하도록 아주 세심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와, 3분 안에 그 모든 걸 자극한다니 정말 기대가 됩니다. 첫 번째 동작부터 바로 알려주시죠. 네, 좋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숫자 세면서 손가락 움직이기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숫자 세면서 손가락 움직이기? 네, 30초 동안 하시면 됩니다. 1부터 10까지 소리를 내서 천천히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렇게요. 네. 각 숫자를 말할 때마다 다른 손가락을 하나씩 움직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나 하면서 왼손 엄지를 꼼지락, 둘 하면서 오른손 검지를 꼼지락, 셋 하면서 왼손 중지를 꼼지락, 이런 식으로요. 아, 숫자마다 다른 손가락을요? 순서는 상관없나요? 네, 순서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숫자 하나에 손가락 하나씩 양손을 번갈아 가면서 자유롭게 움직이시면 돼요. 10가지 다 세면 다시 하나부터 시작하고요. 30초 동안 반복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의 왼손 엄지, 둘의 오른손 검지, 이렇게 30초.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이게 아주 재밌는데요. 숫자를 세는 활동은 주로 우리 좌뇌가 담당을 하고요. 손가락을 인지하고 움직이는 것은 주로 우뇌와 관련이 깊습니다. 그리고 양손을 같이 쓰잖아요. 네네. 이렇게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사용하는 활동을 하면 두 뇌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뇌량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뇌량이 활성화되면서 양쪽 뇌의 정보 교환과 소통이 아주 원활해집니다. 즉, 뇌 전체의 협응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거죠.
와, 그냥 손가락만 까딱이는 것 같은데 좌뇌 우뇌를 다 쓰고 뇌량까지 자극하는 거군요? 네, 아주 효율적인 뇌 운동입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 세며 손가락 움직이기 30초. 자, 그럼 두 번째 동작은 뭔가요? 두 번째는 거꾸로 말하기입니다. 이것도 30초 동안 하시면 돼요. 거꾸로 말하기요. 뭘 거꾸로 말하죠? 가장 대표적인 건 알파벳이에요. Z부터 A까지. Z, Y, X. 이렇게 거꾸로 말해보는 거죠. 와, 이건 좀 어려운데요. Z, Y, X, W, V, O 바로 막히네요. 그렇죠. 어렵게 느껴지시는 게 당연합니다. 그게 바로 뇌를 자극하고 있다는 아주 좋은 신호예요. 아, 그런가요? 네, 우리가 평소에 너무나 익숙하게 사용하던 순서를 거꾸로 하려니까 뇌가 그냥 자동 모드로 작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뭐였지? 하고 집중하고 기억을 더듬고 순서를 재구성해야 하죠. 네, 확실히 머리를 쓰게 되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활동은 특히 우리 뇌의 CEO라고 불리는 전전두엽을 아주 효과적으로 자극합니다. 전전두엽이요? 네, 전전두엽은 계획을 세우고 결정을 내리고 문제를 해결하고 또 충동을 억제하는 등 아주 고차원적인 생각, 즉 실행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거든요. 거꾸로 말하기처럼 익숙하지 않은 규칙에 따라 정보를 처리하는 과제가 이 전전두엽을 딱 훈련시키는 거죠. 그렇군요. 실행 기능을 강화하는 거군요. 근데 알파벳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죠? 좋은 질문입니다. 알파벳이 너무 어려우시면 다른 걸로 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 가나다라 순서를 거꾸로 해보는 거예요. 하, 파, 타 이렇게요. 그것도 쉽지 않겠는데요. 네, 그렇죠. 아니면 요일 이름, 일요일, 토요일, 금요일 이렇게 거꾸로 말해본다거나 그것도 어려우면 숫자 10부터 1까지 거꾸로 세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평소 안 하던 방식으로 뇌를 사용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거꾸로 말하기 30초. 알파벳이든 가나다든 요일이든. 자, 이제 세 번째 동작으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는 오감 집중하기입니다. 이건 조금 길게 1분, 즉 60초 동안 해보겠습니다. 오감 집중하기.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먼저 편안하게 자리에 앉거나 서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완전히 지금 이 순간 내 몸의 감각에 집중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감각에 집중한다. 네, 순서대로 해볼게요. 먼저 청각.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아주 작은 소리라도 괜찮아요. 시계 소리, 냉장고 소리, 바람 소리, 멀리서 들리는 차 소리. 의식적으로 한 5가지 정도 소리를 찾아보는 겁니다. 아, 소리 5가지. 네. 그 다음은 촉각입니다. 내 몸이 느끼는 감촉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 옷이 피부에 닿는 느낌, 의자의 감촉, 공기의 온도. 이것도 한 3가지 정도 느껴봅니다. 촉각 3가지 알겠습니다. 다음은 후각입니다. 숨을 천천히 쉬면서 주변의 냄새를 맡아보세요. 뭐 특별한 냄새가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공기의 냄새, 방 안의 냄새. 혹시 커피 향이나 음식 냄새가 난다면 더 좋고요. 한 2가지 정도 찾아봅니다. 냄새 2가지. 네. 마지막은 미각입니다. 입안에 남아있는 미묘한 맛이나 침의 맛을 느껴보는 거예요. 방금 뭔가를 먹지 않아서도 괜찮습니다. 그냥 혀의 느낌, 입안의 상태, 딱 1가지 정도만 느껴보시면 됩니다. 미각 1가지. 아, 소리 5, 촉각 3, 냄새 2, 미각 1. 이렇게 1분 동안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걸 왜 하냐면요. 현대인들은 정보의 대부분을 시각에 너무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다른 감각들은 좀 무뎌지기 쉽거든요. 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눈으로 보는 게 너무 많죠? 그렇죠. 이 훈련은 의식적으로 시각 외의 다른 감각들, 즉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을 깨우는 연습입니다. 잠자고 있던 감각신경들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네. 감각들을 깨운다. 그리고 또 중요한 효과는 이렇게 감각에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금, 여기, 현재 순간에 마음이 머물게 돼요. 복잡한 생각이나 걱정에서 잠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이건 다양한 감각 정보를 처리하는 뇌의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 조절과 자기 인식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섬엽 인슐라라는 뇌 부위를 자극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와, 단순히 감각만 깨우는 게 아니라 마음 챙김 효과에 감정 조절까지 연결되는군요. 1분 투자가 아깝지 않네요. 네, 아주 유익한 훈련입니다. 좋습니다. 세 번째, 오감 집중하기 1분. 자, 네 번째 동작은 뭔가요? 이건 좀 쉬운 건가요? 네, 네 번째는 비교적 쉽습니다. 교차에서 몸 두드리기 또는 크로스 움직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도 30초 동안 하시면 됩니다.
교차해서 몸 두드리기. 네, 제자리에서 가볍게 걸으면서 하셔도 좋고 서서 하셔도 좋습니다. 오른손으로 왼쪽 무릎을 가볍게 터치, 그리고 다음엔 왼손으로 오른쪽 무릎을 터치. 이걸 번갈아 가면서 30초 동안 반복하는 거예요. 아, 오른손 왼쪽 무릎, 왼손 오른쪽 무릎. 이렇게 X자로 교차하면서요. 맞습니다. 팔다리를 크게 휘두를 필요는 없고요. 그냥 가볍게 무릎 근처를 터치하시면 됩니다. 속도도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네, 이건 정말 따라하기 쉽네요. 어떤 원리인가요? 우리 몸의 오른쪽은 주로 좌뇌가 관장하고 왼쪽은 주로 우뇌가 관장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몸의 중심선을 넘어서 교차하는 움직임을 반복하면 좌뇌와 우뇌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협응하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향상됩니다. 아까 첫 번째 동작에서 뇌량을 자극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비슷한 효과를 내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 느끼기입니다. 이것도 30초 동안 해보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느끼기요? 이것도 뇌 운동인가요? 네, 그럼요. 아주 중요한 뇌건강법이자 마음건강법입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다시 눈을 감으시고요. 최근에 자신에게 있었던 일 중에서 감사하다고 느꼈던 순간이나 고마운 사람, 혹은 그냥 사소하지만 감사한 것들. 예를 들면 오늘 마신 따뜻한 차 한 잔 같은 거요. 그런 것들을 3가지 정도 떠올려 보는 겁니다. 감사한 일 3가지. 네. 그리고 그냥 떠올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때 느꼈던 그 감사한 감정을 지금 다시 한번 가만히 느껴보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아, 정말 감사하다 하고 되새겨보는 거죠. 30초 동안 그 따뜻하고 긍정적인 감정에 머물러 보는 겁니다. 아하, 감정을 다시 느껴보는 거군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게 만성적으로 높으면 뇌 기능, 특히 기억력이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감사함을 느끼는 연습을 하면 이 코르티졸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스트레스 반응을 진정시키는 거죠. 와, 감사함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춘다고요? 네. 그리고 동시에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이나 사랑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옥시토신 같은 긍정적인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건 뇌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반적인 기분, 안정감,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유대감에도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단순히 마음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뇌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거군요. 그럼요. 긍정적인 감정 상태가 뇌 기능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3분 루틴의 마지막을 감사함으로 마무리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5번째, 감사하는 마음 느끼기 30초. 자, 이렇게 5가지 동작. 첫 번째, 숫자 세며 손가락 움직이기 30초. 두 번째, 거꾸로 말하기 30초. 세 번째, 오감 집중하기 60초. 네 번째, 교차해서 몸 두드리기 30초. 마지막, 감사하는 마음 느끼기 30초. 다 합치니까 정말 딱 3분이네요. 네, 맞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네, 정말 간단하면서도 각 동작마다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었네요. 이걸 그럼 하루에 몇 번 정도 하는 게 좋을까요? 하루에 1번이나 2번 정도 꾸준히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번, 혹은 점심 식사 후에 졸릴 때 1번,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습관처럼 하시면 더 좋겠죠. 네, 습관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대단한 운동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에게, 이걸로 정말 효과가 있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방법들은 실제로 많은 연구들에서 뇌기능 개선 효과가 관찰된 활동들을 기반으로 구성된 겁니다. 그리고 그 83세 의사 선생님께서 수많은 환자분들에게 적용해서 효과를 보신 방법이기도 하고요. 네, 경험으로 검증된 방법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오늘 딱 1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혹은 적어도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변화를 만드는 열쇠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도,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충분히 뇌를 더 젊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시작하는 것과 꾸준함입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의 뇌가 직접 증명해 줄 겁니다. 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뇌가 증명해준다. 정말 힘이 나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뇌가 단순히 나이 때문에 저절로 늙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또 사용하지 않아서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런 간단한 훈련과 노력을 통해서 충분히 그 기능을 되살리고 젊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받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 오늘 배운 3분 뇌 젊음 루틴처럼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을 알게 되어서 정말 유익했습니다.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뇌 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셨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뭐 거창하게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단 하나라도 좋습니다.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것 혹은 이건 나도 해볼만 하겠다 싶은 것 하나만이라도 괜찮으니까요. 오늘 당장 지금 바로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작은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 작은 시작, 그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쌓여서 여러분의 뇌를 정말 10년, 아니 그 이상 젊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83세에도 현역으로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의사 선생님의 확신이자 또 뇌과학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응답할 것입니다. 저희 건강한 스푼도 여러분의 건강한 뇌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시청자 여러분의 뇌건강 관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네, 주변의 소중한 분들, 부모님이나 친구분들께도 오늘 영상 내용을 공유해 주시면 더 좋겠죠. 같이 건강해지면 좋으니까요. 맞아요. 좋은 정보는 나눠야죠. 그리고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나 혹은 나는 이런 방법으로 뇌훈련을 하고 있다 하는 좋은 경험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저희가 또 참고하고 소통하겠습니다. 네, 댓글 환영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도 정말 중요한 내용 준비했거든요. 식사 후 절대 하지 마세요. 당신의 건강을 무너뜨리는 치명적 습관 5가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